오늘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파티가 있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다른 업종들 중에 시가총액이 좀 큼지막한 것들을 보면 진짜 당일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종목이 아닌 이상 20% 이상 오르기가 정말 힘든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위로 매물대가 얼마나 있던 간에 그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고점을 뚫어주었습니다. 관심있게 보고 있던 셀리버리와 함께 장 초반부터 아이큐어, 에스텍파마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진짜 오르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마감한 제약 바이오주들도 있고, 지금 VI가 걸린 종목들만 대충 보더라도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도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상태는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제약 바이오 종목이고, 그 뒤를 잇는 종목이 반도체 종목입니다. 지수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계속 오르려면 어차피 제약 바이오주들이 계속 올라줘야 됩니다. 반도체 쪽은 수급이 탄탄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는 수급보다는 그냥 거래량과 재료를 통해서 변동성을 늘리면서 그냥 위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상승장에서 갑자기 지수가 수직으로 황금선까지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을 테고, 혹시나 하락장이 오기 전에는 그 전에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수를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분류와 계획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었는데, 그 중에 분위기가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부 다 매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분류를 해놓은 것은 위에서부터 우선순위입니다. 위에서 위로 갈수록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고, 셀리버리가 우선 반응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오늘 상한가 가는 것을 보고 느낀 게, 관리해주는 세력이 무조건 있다는 것. 이 종목을 그냥 관리하는 세력이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이 어디까지 먹고선 나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끝까지 급등을 시켰다가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신고가 줬을 때 지금 상태라면은 이 양봉의 크기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력이 어디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일부러 떨어뜨렸다가 순식간에 말아 올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와 그리고 그 투매에 이어서 단순한 매수세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를 실컷 설명을 드렸는데 이 55,500원 선에서 대놓고 물량을 쌓고 올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릴 물량일 거 알면서도 일부러 좀 오바스럽게 쌓아놓고선 여기서 일부러 주가를 눌렀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셀리버리는 글로벌 제약사인 다케다가 셀리버리를 방문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장 초반에 털리신 분들이 정말 마음이 아플 텐데 이것도 일부러 밀어내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5%까지 그냥 어제 전체적인 움직임에 비해서 너무 좀 과하게 밀어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5%까지 작정하고 밀었습니다. 오전장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밀어버렸고 또 순식간에 올려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공포 때문에 좀 사지를 못했는데 어제 매수 기준가인 55,000원에서 약간 윗가격인 56,000원을 넘어서 부랴부랴 겨우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저점부터 순식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상했던 비중보다는 작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VI가 걸리고
VI가 풀린 다음에 2분 뒤에 가격이 점프된 다음에도 두 번째 VI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셀리버리를 매매하면서 하루 종일 호가창을 봤었는데 어제 호가창은 완전히 딴판같이 이 첫 번째 VI가 풀리고 뭐 6만 1,000원대였는데 6만 1,000원부터 이 7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보고 그냥 엄청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저는 먹을 만큼 먹고 빠졌습니다. 아마 계속 보유를 했다면 이 구간에서 제가 참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 또 보유를 하다가 이 구간에서 아마 털렸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급등할 때 빠르게 정리를 하였고 그 뒤로는 추가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셀리버리보다 오늘 AP 시스템을 들어갔는데 AP 시스템에서 수급이 작정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수급과 거래량이 몰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를 매수하게 된 이유가 오전장부터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아서 평소에는 거래량이 뭐 많아봐야 30만 주, 평소에는 15만 주 이렇게 뜨던 종목이 오전장부터 이 평균 거래량을 넘고선 급등을 하길래 바로 잡았습니다. 뭐 물론 제약 바이오 종목들처럼 변동성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전 고점을 돌파할 만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윙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냥 단타 목적으로 접근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단타보다는 좀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전 고점까지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 고점이 32,400원 그리고 최근 고점이 이게 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최근 고점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최고점 31,000원에서 32,400원 뭐 하루면은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여기서 한 4%만 올라도 이 고점을 뚫고선 이 고점을 뚫어서 유지를 해준다면은 이 가격을 유지해주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이 고점을 뚫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서 아마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들어오기는 좀 힘들 것이고 혹시나 신규 진입자가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항상 수급이 들어오고 눌림목이 장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뭐 안 나오면은 그냥 보내줘야겠지만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약간 소폭식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G3 BNT도 제가 눌림목에 매수를 하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눌림이 없어서 놓쳐버렸습니다. 한 마이너스 1%, 2%까지만 눌렸으면은 바로 매수를 했었을 것 같은데 갭상승 자체가 한 1.6%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게 놓쳤고 뭐 만약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플러스에서 그냥 단타로만 대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계획이 없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셀리드도 셀리버리처럼 움직였고 뭐 오늘 시장에서는 셀리드와 셀리버리 당연히 셀리버리를 매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오늘 2만원을 뚫어주었는데 이 뚫어주는 각도가 너무 가팔려가지고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좀 계단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면은 2만원에 근접했을 때 접근을 했을 텐데 이 초반부터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냥 구경만 하면서 매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오른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었고 나중에 시간이 가서 2만원 구간을 뭐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경우에 그때는 또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3차 상승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매매를 하지 못했고 원하는 가격이 와야지 매매를 해줍니다. 자신이 계획한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어차피 자신이 원하는 가격이 안 온다는 게 하락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락할 때 사서 이게 언제 올라줄지 모르고 만약에 올라주지 않는 종목을 샀을 경우에 손절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확실하게 반응을 줄 때만 접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젠 이거는 새벽에 없었던 종목인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넣어놨는데
오늘 장대 연봉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신규주인데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코넥스에서 있던 저점까지 내려가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코넥스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고 이게 코스닥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구주주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넥스에서 오는 것은 정말 싫어하는데 최근에 좀 웨캐시가 그래도 이 선입견을 깨줘가지고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 미디어젠에서 실망을 주었습니다. 어차피 신규주는 상승 VI가 걸리지 않는 이상 매매할 이유는 없습니다. 장 시작해서 잠깐 오르긴 올랐습니다. 5%까지 올랐다가 이게 오르는 상태에서 구주주들이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시장가로 물량들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주주와 기관이 합세를 해서 개인 투자자가 특히나 이 신규 상장이라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무조건 신규 상장이라면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줌에도 그냥 순식간에 눌려버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그리고 구주주들이 합쳐가지고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코스닥으로 온 이유가 구주주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폭락을 하였고 앞으로는 선입견대로 코넥스에서 오는 것은 무조건 앞으로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력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기관까지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기간에 먹고 나가는 세력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력들도 코넥스에서 오는 것은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오늘 거래대금이 몰리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업데이트 해주는 게 중요한데 추세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좀 더 구경하고 싶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온 다음에 새로운 종목들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셀리버리랑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 아이큐어, 에스텍파마 이거는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오전장에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는데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 갭상승이 얼마나 뜨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갭상승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신 바이오까지 제가 오늘 일신 바이오에서 오전장을 거의 다 보냈는데 일단 처음에 VI가 걸리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선 2235원 두 번째 VI가 한 2260원에 있었는데 그 전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때 잡지를 못했고 이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황금선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선 일찍 들어갔는데 이 10시부터 이 구간까지 11시까지 1시간 동안 이 호가창을 집중해서 보면서 오전장에 이 종목이랑 AP 시스템에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이 주가가 황금선을 지켜주고 이때 좀 팔았어야 됐는데 제 평균 단가가 이거 2170원이었습니다. 2170원이었는데 이게 주가가 중간중간에 2200원까지 오르고 그리고 또 2090원, 2190원 거의 1% 정도 오르면서 움직였는데 계속 이 고점 2200원 고점을 제대로 뚫어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도망갔어야 됐는데 셀리버리랑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너무 강한 것을 믿어서 여기서 좀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2130원쯤에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니까 여기서 흐르다가 다시 올랐는데 여기서는 다시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1시간 동안 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절을 하고선 아예 관심 종목에서 지웠고 나중에 장 끝나고선 다시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두 번째 VI가 걸리고 228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체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진짜 쉬지 않고 꾸준하게.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고, 내일 시간의 거래 종가와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이 종목도 내일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시간의 거래 오른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무튼 내일 갭상승이 나올 텐데, 갭상승 이후에 그 갭상승에서 음봉이냐 양봉이냐, 양봉이면은 접근을 하지 않고 그게 음봉인 상태에서 다시 시초가나 아니면 장 초반 고점을 회복해 줄 때 그때 따라서 들어가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정화금, 이거는 당장 매매 계획이 없는데 거래량이 일단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입니다. 하루에 1만 주 정도 나올 만큼 시장에서 아예 관심이 없던 종목인데 오늘 그렇게 큰 변동도 없었습니다. 위로 3%, 아래로 5%.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고, 장중에 갑자기 거래량이 몰리는 이 시점을 말고는 하루 종일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며칠 더 지켜보다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당장 내일 매매할 계획은 없고, 그리고 제가 오늘 파버나인에서도 좀 매매를 했었는데 이 종목에서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오전장에 VI가 걸리면서 5,000원을 그냥 뚫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쉽게 떨어지지 않길래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이 박스권 일정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립니다. 저가가 한 4,800원 정도, 그리고 고가가 4,950원. 이 고가가 5,000원을 뚫어줄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뚫어줄 때도 호가창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매수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좀 고의적으로 주가를 관리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일단은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망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4,700원에서 5,000원까지 300원 차이. 장대 양봉 한번 뜨면은 또 5,000원을 뚫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종목은 나중에 오늘 힘들었던 가격인 4,900원, 한 5,000원을 돌파할 때 그때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5,000원을 확보한다면은 만약 이게 진짜 관리를 하는 세력이 있었다면은 가격을 훨씬 더 많이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5,000원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선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떨어진다면은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MP 한강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60만 주를 쌓아놓고 대놓고 올리고 있습니다. 5%에서 8%의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의 거래에 오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일신 바이오처럼 일단 장 초반에 급하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장 초반에 시작을 한 다음에 차라리 음봉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그 음봉이 진짜 그냥 시초가에 먹고 도망가는 음봉인지 아니면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음봉인지 그거를 확인하고선 그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다양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텔콘 RF 제약, 이게 제가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이날일 겁니다. 이날에 분류를 해놨는데 그 다음날에 좀 이런 식으로 반응을 주었으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을 텐데 이날 좀 매매를 못하고 오늘도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강했고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도 급등을 했지만 오늘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를 좀 놓쳐주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도 장중에 좀 크게 올랐습니다. 처음 VI가 걸렸을 때 거의 200만 주 가까이 올라오면서 VI가 걸렸었는데 이게 뉴스로 인해서 VI가 걸렸습니다. VI 매매하실 때는 이 오성 첨단 소재가 9시 54분쯤, 그러니까 9시 54분쯤 보면 뉴스가 이렇게 떴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VI가 딱 걸리고선 이 종목이 진짜 좋아 보이는데 이게 왜 걸렸는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왜 걸렸는지 중에 뉴스가 터졌는지, 뉴스로 인해서 오르는 종목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 때문에 이렇게 VI가 급하게 걸려서 VI가 풀리고도 시세를 주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전에도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뉴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급등을 했으면 오늘 20% 이상에서 마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보았고 내일은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S&D가 상장을 합니다. 자이S&D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